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59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오늘 지수가 1% 가까이 올랐잖아요. 0.93% 올랐는데 0.93%가 올랐으니까 이제 산타 랠리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게 뭐냐면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자, 이 그림에서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단선의 위치예요. 위치. 자, 하단선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정확하게 아마 19.5 정도 있을 겁니다. 19.5, 319.5 여기 요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방을 보되 하단선 아래에서는 하방을 안 봐요. 응? 자, 이게 하단선이잖아요. 이게 아마 319.51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수 있어. 그죠? 내려갈 수 있잖아요. 작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니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9.51 밑에서는 매도자는 홀딩이에요. 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고 방법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릴지를 모르니까 319.51 아래에서는 신규로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이 룰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유하잖아요. 매도는 홀딩하되 신규는 없다. 왜? 물릴 수 있으니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 이 얘기는 계속 했죠. 월말에 322.66보다 낮을 거다. 왜?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산타 랠리가 온다?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322.66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니까요. 322.66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산타 랠리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자, 이걸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로 보면 보세요. 지금 어디 있나? 여기잖아요. 여기 2377.76 2377.76이요. 자, 여기요. 2377.76 여기 2377.76 이건 종가 이건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터치하면 종가도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200 지수로 322.66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클 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로 2377.76 아래로 내려갈 확률도 크다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코스피 얼마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오늘 바닥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얼마냐는 거예요. 2383.51
월말까지 이 수치 유지하기 어렵겠죠? 예? 왜냐면 기준선 26은 2377.76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현재의 위치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금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일목은. 근데 산타랠리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월말에 2377.76은 넘고, 예? 2377.76은 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산타랠리를 생각해봐도 늦지 않겠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산타랠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번 달에 양봉이 날지부터 걱정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종가는 2377.76보다 낮을 거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잖아요. 예? 2377.76보다 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가 두 개 다 데드가 나잖아요. 예? 두 개 다 데드가 나? 보겠습니다. 과거에. 자, 여기 데드 났죠. 여기 데드 났잖아요. 여기 데드 나고, 예, 여기도 데드 상태를 유지한 거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언제인지를 보세요. 예? 여기잖아. 예?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 데드란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데드란 자리. 그리고 여기도 데드란 자리가 여기죠. 예? 여기 데드. 여기 데드. 보이시죠? 데드. 여기요. 골드 데드. 골드 데드. 데드 났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라고. 이 봉을 26개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봉이 여길 데드시킨 봉이에요. 응? 이 봉이 얘를 데드시킨 봉이라고. 지금이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데드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일어났잖아요. 이거 터졌잖아요. 어? 이거 데드나고 나서 이걸로 데드내고 나서 후행 스팬을 기준선 20명 아래로 쳐박은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썸머랠리가 아니에요. 아니 산타랠리가 아니에요. 작살났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데드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게 이슈란 말이에요. 지금 얘가 데드를 내냐 마냐 이게 지금 이슈라고.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양봉을 내느냐 마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지. 예? 지금 산타랠리가 올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요.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봉과 비슷한 위치에 와 있는 거라고요. 얘가 얘를 데드낼 수 있을 거냐, 그죠? 얘가 얘를 데드낼 수 있을 거냐. 동시에 데드나면 타격이 큰 거죠. 왜냐? 여기는 데드가 안 났어요. 한 번도. 여기는 데드가 한 번도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가 데드가 안 났기 때문에. 예? 얘는 지금 데드 났다 골드 났다 데드 나는 거죠. 얘는 지금 데드 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쌍으로 데드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2377.76 저는 그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2377.76 아래에서 끝난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선행 스팬 2를 찍었다.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주봉은 아직 문제 없죠. 아무 일도 없어요. 이주봉은. 자, 주봉. 네. 주봉 여기 찍었죠? 네? 여기 명확하게 찍은 거 보이시잖아요. 명확하게 터치했다고. 예. 그러니까 얘도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길 가고 싶은 거야. 310.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해 되셨죠? 네? 여길 가고 싶은 거라고. 지금 타겟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로 방향을 잡아놨다고. 여길 깼기 때문에. 여길 꼈기 때문에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골드 내려고 하죠? 네? 이거 골드 내려고 하잖아. 근데 얘도 여기서 데드 냈잖아요. 데드 내고 이걸 데드 냈거든? 데드. 그럼 얘는 데드 안 내요? 얘도 데드 내야지. 얘도 찍었는데 얘도 이제 데드가 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2377.76 아래이냐 아니면 310 아래이냐. 그쵸? 그러니까 확률상 2377.76 아래로 갈 것 같은데 그냥 2377.76 아래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310까지 빠지느냐. 310까지 빠지면 2315 언더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저가가 얼만데요? 예? 오늘 저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2326이에요. 예. 그러니까 꽤 가까이까지 왔었다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걸 잘 보세요. 예. 알고 보셔야 돼. 자, 지금 이게 볼벤이에요. 볼벤. 예? 볼벤인데 볼벤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볼벤까지 다시 올라갔다고. 근데 여기 지금 앞으로 4주 동안 일이에요. 예? 앞으로 4주간 일이라고. 앞으로 4주간 일이라는 건 봉이 저가를 다시 깨는 상황이 오면 여기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봉을 어떻게 그리든 다음 주에 봉을 그 다음 주에 깨면 최저가 모드가 돼서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상승하려면 4주 동안 저가를 높여야 돼요. 예? 앞으로 위로 올라갈 거면 4주 동안 저가를 높여야 되고 4주 중에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죠. 그러면 당연히 310 언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4주 동안 저가를 높여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4주 동안 저가를 높여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회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3날. 예. 3날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할 일 다 했어. 예. 할 일 다 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얘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 위로 올라가든, 예. 밑으로 빠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일봉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락은 3일봉이 주도해서 내려왔는데 3일봉은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제가 봐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주봉은 다르죠. 예? 주봉은 이미 여기 예? 여기 데드가 난 상태잖아요. 여기 데드가 났다고. 그러니까 얘가 빨리 내려오느냐 늦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아래로 가는 봉이 나와야 돼요. 아래로 가는 봉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상승을 했다고 해서 상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산타랠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12월 달에 진짜. 예?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12월 24일까지는 산타랠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랠리가 12월에 올 수는 있어도 12월 24일까지는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는 12월 24일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단순하지 않다고요. 예. 지금의 차트는 아래로 그려져 있다고.
아래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 차트가 위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야. 아래로 그려져 있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상승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바닥에서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하루 급등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바뀌어요? 그 뭐 하루 아래 꼬리 단다고 모든 게 바뀌어? 안 그렇다니까요.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구조가 안 만들어졌다고. 지금 봉은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예, 교통정리 안 됐습니다. 얘가 위로 가려면 310까지 찍고 가야 돼. 예? 얘가 진짜로 위로 갈 생각이 있었으면 310 언더로 가가지고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주에 310 언더로 가. 예? 이번 주에 310 언더로 가서 처박은 뒤에 그 다음에 올려.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때는 저도 올라간다 그러면 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미 주봉은 내려가야 돼. 주봉은 내려가야 돼. 근데 주봉만 내려가야 돼요? 월봉도 내려가야 되잖아. 월봉은 2377.76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은 310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걸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가격이 싸다. 저는 동의해요. 예. 지금은 절대 가격이 비싼 자리가 아니에요. 싸! 그러니까 상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 맞아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답변해야 돼요. 왜? 가격적으로는 전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반등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올라도 가고 싶은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거지. 예? 상승을 해도 가고 싶은 방향이 일단 아래쪽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올랐다 내릴지 그냥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아래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발목을 잡겠죠. 그래서 저는 상방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8월달, 9월달만 해도 거의 기도하는 분위기죠. 예. 제발 월봉 하나만 죽여다오. 제발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이 음봉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래로 딱 차트를 딱 만들어 놓고 계속 핸들링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월봉과 주봉으로 나눠보면 자, 월봉은 코스피 기준으로 2377.76 언더. 예, 이게 10월 말이에요. 예, 이게 제 예상치예요. 그리고 주봉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310.05 정도 돼요. 요것도 10월 말인데 요거는 기대치고 이거는 가능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월봉의 종가가 2377.76보다는 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바람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왜냐? 주봉은 시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봉은 지금의 주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올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도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10이 오는 시간이 시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10으로 가는 건 기대치고 2377.76 가는 건 저는 이거는 거의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보여드릴게요. 돈을 잘 보세요. 만약에 위로 가고 싶었다. 그럼 개인이 매도해야죠. 예? 이 코스 닥처럼 개인이 매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은 효물을 쥐고 있다고. 오히려 외국인이 팔았죠. 그러니까 오늘 흐름에 대해서 외국인은 관심이 없었던 거야. 예?
오늘 흐름에 대해서 외국인은 명확하게 관심이 없음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일어난 건 외국인이랑 상관없어. 외국인은 그냥 현물 파는 게 목적이야, 오늘. 그리고 선물도 팔았어요. 자, 지금 외국인이 선물 얼마 들고 있어요? 3조 8천억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2월 물이에요. 예? 12월 물이면 이게 결제일이 언제냐면, 자, 결제일이 12월 며칠이냐면요, 14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12월 14일까지 가져가는 선물인데 매도야. 예? 매도라는 건 하방이죠. 얘를 다 정리해야 상방으로 턴할 거잖아요. 근데 정리해야 되는 돈이 3조 8천억이에요. 3조 8천억. 자, 만약에 매수로 돌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3조 8천억을 다 돌리고 다시 매수로 바꿔야 돼. 그럼 적어도 매수를 결제하려면 한 2조 원 정도는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6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뒤집으려면 6조가 필요해. 제가 2조 원대는 뒤집는 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조든 플러스 2조든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4조 넘어가는 건 거의 못 뒤집어요. 예? 4조 원을 넘어가는 건 거의 못 뒤집는다고. 지난번 9월물도 4조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결국 못 뒤집었어요. 예? 결국 못 뒤집었다고. 그래서 거의 평단에서 끝난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 보유한다는 건 아직은 상방이 아니라 하방 쪽에 무게를 둔 흐름을 유지하겠다죠. 네? 하방으로 흐름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개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수가 완전히 깡통이 나야 돼요. 이게 깡통이 나서 전부 손절하기 전까지는 이 포지션은 하방에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꽤 지나왔죠? 꽤 지나왔는데 현물은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개인이 매수예요. 개인이 매수잖아, 1조.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라고. 1조 3천억. 예? 그럼 이게 상방이에요? 아니지. 이게 어떻게 상방이에요? 개인이 매수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오른 것만 눈에 들어오지 누가 물량을 쥐고 있는지는 안 보시는 거잖아요. 쥐고 있다고. 그럼 밑에서 매집 누가 있어? 개인이 있지. 그죠? 아래쪽에서 매집을 한 건 개인이잖아요. 외국인은 팔았다고. 그러면 지수는 산타랠리를 맞이하여 급등을 할 건데 외국인은 매집 안 해요? 매집 안 해? 그럼 누가 돈 벌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죠. 누가 돈을 버냐는 거예요. 지금 돈 벌 사람은 개인이에요. 그럼 개인을 위해서 외국인이 선물도 다 손절하고, 그죠? 선물 매도 3조 8천억 매도한 것도 다 손절하고, 현물도 1조 3천억 매도한 거를 다 다시 비싸게 매수해줘요? 그럼 외국인은 자선사학가네?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양봉으로 돌리려고 해도 1조 3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양봉으로 돌리려고 해도 최소한 1조 원을 개인이 매도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일 증시가 올라요? 그러면 개인이 산타랠리라고 매수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개인한테 이득 아니에요? 올라가면? 그럼 왜 올려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은 왜 올려야 되냐고. 왜 산타랠리를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7월이 하반기입니다. 예? 7월이 하반기예요. 7월이 하반기인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조 6천억 샀어요. 7, 8, 9, 10, 4개월 동안 8조 6천억 샀습니다. 8조 6천억. 제일 많이 샀을 때가 얼마냐면 한 8조 8천억 정도 돼요. 예. 최고치가 8조 8천억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 최고치가 8조 8천억입니다. 언제냐? 8조 8천억을 찍은 게
10월 6일이에요. 10월 6일에 8조 8천억을 찍었습니다. 그 전에 없어요. 예? 그 전에 없어요. 8조 8천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8조 6천억이에요. 그럼 고점 대비 2천억 빠진 거죠? 자, 개인이 8조 6천억을 사고 있는데, 이게 상방이에요? 예? 외국인 5조 3천억 팔았어요, 지금. 5조 3천억 팔았다고. 하반기 들어서 5조 3천억을 팔았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상방으로 가요? 자, 1월 달부터 따져보자고요. 얼마 남았어요? 1조 3천억 남았어. 외국인은 7조 매수인데, 개인은 1조 3천억 남았다고요. 기관이 7조 매도했어요. 그러면 1조 3천억 매도해가지고 상방으로 가요? 어떤 분은 연말까지 2,800 간다 그러잖아요. 원래 3,000 간다 그랬는데 이제 바겐세일 들어가가지고 2,800도로 떨어졌어요. 자, 지금이 2,300 얼마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80 정도 되죠? 예. 그러면 2,380에서 2,380에서 2,800을 가려면 얼마를 가야 돼요? 400폭. 2,800을 가는데도 400폭 올라야 돼요. 네? 400폭 올라야 된다고. 자, 1월부터 1월이 2,180이죠? 네. 근데 지금이 얼마예요? 2,380이죠? 지금 얼마 오는 거예요? 200% 올랐지?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200% 올랐어요. 한 달에 평균 20%씩 오른 거야, 지금. 예? 월 평균 20%씩 올랐다고. 근데 지금 두 달 동안 지금 400% 오른다는 거잖아. 한 달에 200%씩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예?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한 달에 20%씩 올랐는데 갑자기 한 달에 200%씩 올라? 뭘로 올려요? 뭘로? 삼성전자로? 포스코로? 뭘로 올리냐는 거예요. 무슨 호재가 있어서? 예? 코를 찌르는 강세장이 올 만한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보기 없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지 않았어요? 4분기 실적은 내년에 나와요. 남아있는 거 하이닉스잖아, 하이닉스. 하이닉스 적자 아닐까요? 흑자 날까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돈을 벌어가지고 실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적자가 감소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1조 3,500억이에요) 1조 3,500억. 만약에 개인이 여기서 1조 5천억만 더 사면 작년 저점 깨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 그죠? 작년 저점 깨도 되죠. 제로인데. 지금 만들어진 2660을 다시 가려면 2660을 가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7월 달부터 매수한 거 다 토해내게 하면 되죠? 예? 7월부터 매수한 거 싹 다 토해내면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사실. 예. 8조 6천억만 토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8조 6천억을 손절하면 되는 거야. 두 달 동안에. 한 달에 4조 3천억씩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6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한 달에 4조 3천억씩 손절해도 갈 수 있는 게 2660이에요. 2800원 제가 보기엔 안 보여요. 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2800은 아니지. 예? 2600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뜨거운 랠리가 오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 200%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뜨거워도 제가 보기에 200% 오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예?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 3조 8천억 하고 있고 개인은 1조 사고 있고
현물은 개인이 1조 사고 있고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팔고 있어요. 그럼 지금 외국인이 이번 달에 지금 기준으로, 오늘자 기준으로 선물과 현물을 합치면 얼마냐는 거예요. 선물은 누적으로 3.8, 현물은 1.3이면 5조가 넘잖아요. 5조가 넘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올랐다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바뀔까? 외국인은 올라도 팔잖아. 외국인이 무서운 건 밑에서 매집을 했으면 그죠? 올라가도 위기감이 생길 텐데 매집을 안 해요. 올라가면 더 패. 그죠? 선물도 더 매도하고 현물도 더 매도해요. 그 외국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상방일까? 예. 지금 상방을 보는 건 개인이잖아요. 현물, 선물 다 개인이 상방을 보고 있잖아요. 내일 상승이 오면 개인이 산타랠리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매수세가 더 늘 거 아니에요. 현물, 선물 더 늘면 지금도 매수인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랠리는 개인이 하방을 볼 때 오는 거예요. 개인이 하방을 볼 때 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상방으로 자금을 집행할 때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관도 별로 안 샀어. 오늘 361억이 많아요? 바닥 대비해가지고 지금 몇 포가 올랐는데, 근데 들어온 돈은 361억밖에 안 돼요. 택도 없잖아. 차라리 코스닥처럼 한 3천억 들어왔어. 그러면 저렇게 올라간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361억 가지고 올랐다는 건 진짜 치졸한 거지. 삼성전자 한 종목 올리는데도 4천억, 5천억을 매수해가지고 올리는데, 이걸 가지고 뭘 올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승이니까 이 상승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자기네들이 돈을 때려 박았어야 그걸 방어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데 돈을 때려 박은 게 없어. 그냥 지수만 올랐어요. 그러면 무너지기도 쉽겠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차트를 보고 차트를 봤더니 이게 하방이고 일목을 봤더니 이게 아래쪽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만들어진 차트 구조에 자금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거꾸로 가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개인이 현물 팔고 선물 팔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선물 팔고 현물 팔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도 지금의 자금의 집행 방향이라든가 차트의 구조는 아직 훼손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자, 보세요. 오늘입니다. 내일 목요일입니다. 그죠? 다 일구간이에요. 다 일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밑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 종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갔다가 횡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종가가 이렇게 하락해요. 뭐 갭상승을 떴다고 치고 이렇게 하락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는 얘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날 이게 지금 수요일이고 얘가 목요일이겠죠. 그럼 목요일이 됐을 때 얘는 일로 가야 되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럼 얘가 내려가면서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의도도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요. 그럼 얘도 최저치로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종가가 이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저가를 깨면 여기가 깨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상승하려면 고저종이 다 상승해야 돼요. 지금 상방을 보신다 그러면 고저종이 계속 상승하는 방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고는 상승했는데 종이 하락하고 저도 상승해요. 얘가 하락하면은 구조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만약에 하락이 오면 종, 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올 거라고요. 고는 물음표. 자, 상승을 하려면 내일도 고저종이 상승하고 모레도 고저종이 상승해야 돼요. 내일 고저가 상승해도 종이 하락하면 저는 목요일날 하락할 건데, 목요일날 하락이 오면 오늘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면 다시 310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이 저가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3일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얘도 목요일날 끝나요. 이해되시죠? 얘도 목요일날 끝날 거라고. 그 얘기는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깨면 목요일날 봉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0 언더로 내려가면 완성되는 거죠. 어디가? 주봉이. 주봉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일은 지금보다 윗꼬리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지금보다 윗꼬리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내일 중요한 건 종가가 하락하냐요.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저는 제 기준에는 31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지수가 2377.76보다 높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2377.76 아래로 내려오려면 어차피 2377.76 위로 올라간 건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내일 종가는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종가를 하락시키면 결국엔 2377.76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2377.76 아래로 내려오면 일봉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밑으로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목요일 날은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내일 개파락이 오든 갭상승이 오든 2377.76 아래에서만 마감하면 오케이입니다. 자, 산타랠리 올까요? 산타랠리 오는데 필요한 돈은 제가 봤을 땐 8.6조예요. 8.6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타랠리가 오려면 2660 정도까지 상승하는 지금 2380이니까 2480, 2580. 그래도 꽤 되네요. 300표가 좀 안 되네. 그거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8.6조니까 대충 100포당 한 3조 필요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00포 올리는데 3조예요. 3조. 100포당 3조. 그 정도 돈이면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100포 올리는데 3조씩 사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미국에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타가 안 올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는 산타 오기가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나라 어떻게 산타가 와. 예?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도 올려요. 예?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산타가 와서 돈을 쓸만해. 우리나라는요, 금리 못 올려. 경기가 침체라 금리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산타가 와도 미국에는 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산타가 올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얘기는 다 드렸어요. 저는 이번 달 종가가 2377.76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2310 언더도 구경할 수 있다요. 외국인이 지금 들고 있는 선물 매도 포지션 안 풀면, 현물 매도 포지션 안 풀면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